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관련해서 이 피해 여성이 계속해서 무슨 국회 뭐 세미나나 이런 데 나와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진실은 사실은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 1도 관련이 없는데 이게 한동훈이 지금 불렀잖아요. 최근에. 네, 그랬죠. 뭐 예. 최근에 공청회 한동훈 의원이 예. 주최하는 공청회 이분이 요거였죠. 나오셨는데 예. 그랬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겼던 게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가명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개 공청회를 하면서 자기 옆에 앉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일단 저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고 저 피해자분의 그 억울한 그리고 피해를 우리 사회가 구제하고 예. 반드시 진실 규명해서 처벌할 거 처벌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지금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같은 분들이 예. 그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일을 비판하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얘기가 피해자 보호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는 이제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얼굴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저 피해자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 저렇게 앞에 앉혀놓고 저게 도대체 맞나?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피해자들을 저렇게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불편해요. 이 사진 말고 풀샷으로 전체적으로 찍을 때 그때 이 피해자가 종이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예. 있더라고요. 그 사진만 봐도 이게 뭐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이렇게 운운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아니 본인들이 예. 가림막 같은 거라도 그렇죠.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전혀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언론 플레이 하니까 한동훈 지금 특검에서 소환했잖아요. 네. 특검에서 소환을 다음 주 수요일에 조사받으러 나와라. 일단은 참고인 신분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정치적인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의 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어쨌든 그 한동훈식 그 언론 플레이로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원까지 지금 됐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시시비비를 좀 가려줘야 될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네. 언론이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이제 특검을 뭐 꼬집는다거나 아니면 한동훈의 약간 뭐 피해 서사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것들도 종종 보이던데 우리 사회가 다시 좀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홍준표가 니네 때문에 너희 3명 때문에 검사 수사권 없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나머지 한 명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인가? 2명 아니었어요? 3명. 너희 3명 때문에. 3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이 지금 약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번 보고요. 다음에는 조선일보 등등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수구 보수 언론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냥 말은 못하니까 오세훈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다.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예상은 됐지만요. 그러니까 요 며칠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예. 대다수 언론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데 뭐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뭐 허점을 지적하는 거 이건 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해요. 뭐 이게 뭐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근데 그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비판이어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오늘인가 어젠가 조선일보에서 어떤 세입자 강남에 있는 어떤 세입자를 케이스로 잡아가지고 그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이런 기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기사예요. 전혀. 그 조금 있다가 오늘 일면에 썼어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게 일면에 일면 기사였나요? 네, 세입자들 아, 예. 집주인이 전화 와서 나가라고 할까봐 굉장히 예, 두려움에 맞아요. 떨고 그 있다 기사, 이런 예. 기사인데 일단은 부동산이 조금 많이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게 최근에 전세 월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못하는 건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럼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뭘 해보려고 할 때 그거를 전부 다 욕을 하면서 공격을 해오면 그냥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지금 특검에 소환 조사가 됐는데 어제 잠깐 언론에서 온라인 기사는 많이 쓰더니 막상 오늘 신문 지면에는 한겨레도 안 썼더라고요. 경향신문에 잠깐 나오고 작게 나오고 근데 벌써 한동훈의 특검 소환 이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수사를 잘 했다면 내란 특검에서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죠. 하고 있다가 지금 종합특검 네. 20일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뒤늦게 지금 소환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빌미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그 저는 예전에 그 여러 군데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종합특검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제가 밝힌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만약에 종합특검을 하게 된다면 좀 큰 사건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내란 혐의 자체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벌어졌었던 그 윤석열 정부의 내란, 윤석열의 내란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특검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대표적인 게 저는 뭐였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작당 모의 예. 이게 저는 사실은 2차 내란이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 내란 특검에서 전혀 다루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 거의 근데 다루지 이거는 못했고. 내란 특검에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내란 특검에서 유독 안 했던 게 검찰의 내란 네, 부역, 검찰에 대한 검찰의 내란 부역 그리고 법원의 내란 부역 이거 두 개는 수사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법원은 별로 좀 아쉽습니다. 부역한 예.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종합특검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줬으면 했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지금 다 이제 와서 끝났는데 끝난 마당에 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좋은 일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합특검이 너무 네. 사소한 사건들에 자질구레한 사건들에 좀 매달리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뭐 많이 홍장원, 지나지 않았나? 예. 조성현 이렇게 뭐 훈장 받은 분, 내란 종식에 기여했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부분. 예, 사실은 그런 문제는 사실은 뭐 경찰 수사팀 특수본이 있으니까 예. 그런 곳에 보내서 잔여 사건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일에 매달리는 게 그 저는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주제 드디어 조선일보에서 이런 건 참 조선일보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죠. 예, 조선일보에서 부산 돌려차기를 재판을 담당했던 공판검사 지금은 변호사인데요. 오늘 거의 한 면을 이분 인터뷰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예, 이분이 김세희 검사인데 이제 이 당시에는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피해자들은 큰일 났다. 이런 성폭력, 뭐 아동폭력 이런 피해자들은 큰일 났다. 라고 뭐 친족 성폭력이나 스토킹 당하면 이제 지옥하니까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저 돌려차기 피해자. 네, 그렇죠. 예,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보면 마치 뭐가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근데 사실은 이 기사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할 텐데 예, 제가 사실은 이 기사 저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예, 좀 기사 전면적으로 좀 한번 좀 전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실은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가 등장하고 이 돌려차기 사건이 보안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검찰에서 그리고 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었냐면 예, 돌려차기 사건을 경찰이 원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거를 그랬죠.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발굴해서 기소를 해서 사건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은 것처럼 예,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난 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비로소 그 부분을, 시작됐다라는 게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예. 했는데 일단은 이 김세희란 변호사가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재판에 들어간 공판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근데 이분이 이제 주요 발언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안 수사는 피해자와 법정까지 가는 과정이다. 이제 검사가. 근데 본인은 당시에 수사 검사가 아니었어요. 수사 검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 수사 기록의 허점과 누락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 수사가. 그리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뿐이고 근데 이분은 수사검사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사검사의 입장에서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네. 역시 이제 뭐 검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나온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책을 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기사 보니까 나 이거 인터뷰 왜 했을까 보니까 여기 보면요. 책을 냈어. 네. 지키기 위해 예, 지지 않기 여기 위해. 있죠 여기. 예, 예.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라는 책을 내고 자기를 보통의 검사라고 호칭을 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책을 내고 조선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까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얘기를 좀 마주하면 그 예.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이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의 결정적인 사례였던 것처럼 얘기를 할 때는 검찰이 보안 수사로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쫙 했어요.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경찰이 중상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 끝에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예. 경찰은 당시에 살인 혐의가 없이 경찰이 중상의 혐의로 올린 거를 검찰이 살인 혐의로, 그러니까 강간살인 혐의로, 예, 강간살인, 저기 중상해로 올린 거를 예. 살인 미수로 그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송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그거를 살인 미수 혐의로 송치를 해요. 여기 보면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작이네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건 사실관계를 조작했어요. 예, 검찰이 예. 보안수사 끝에 정확하게 말을 하면 검찰은 보안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강간이라는 단어,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 건 혐의는 1심이 끝난 다음에 2심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자체가 약간의 말장난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조작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 강간을 빼야 돼요. 여기 지금 강간살인으로 네. 돼 있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때는 강간살인 미수가 아니라 네. 그냥 살인 미수로 살인미수였어요. 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 근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언론이 제대로 팩트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최초 기소는 저희 매봉쇼에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초의 기소는 그냥 아까 말했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강간살인 미수로 기소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살인미수. 그냥 살인 미수, 단순 살인 미수였어요. 예. 그리고 경찰은 중상해로 혐의를 송치했고 검찰이 살인 미수로 기소했고 예. 1심에서는 징역 12년까지 그렇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성범죄 목적은 애초에 공소 사실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초에 예.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던 것을 마치 처음부터 검사가 밝혀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고 당시에 피해자의 그 입고 있던 바지에 대한 DNA 검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 수사를 했잖아요, 이미.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서 살인 미수를 기소한 건데 그럼 애초에 경찰은 중상해로 송치한 거 아니냐? 검사가 그럼 잘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검사가 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검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살인 미수로 기소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저는 뭐 근데 그 검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살인미수로 끌어올려서 기소를 한 거는 저는 뭐 검찰이 잘했다고 보고요. 그게 그 과정에서 검찰이 뭐 보안수사를 했다면 뭐 그거는 박수 쳐줄 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보안수사가 없었으면 이 사건이 암장됐을 것이다라서 지금 2심에서 드디어 그 혐의에 추가되게 된 성폭력 혐의 같은 것들을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나름대로 그래픽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혼자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그래갖고 피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나니까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해자가 근데 잘 만들었네. 열심히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 만들었어? CCTV에서 사라진 7분. 7분을 왜냐면 끌고 가잖아요. 그 계단 그렇죠. 어디론가 그래갖고 7분 동안 CCTV에 피해자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피해당한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경찰이나 검사나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가졌고 이 피해자가 이 사라진 7분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크게 파장이 일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네. 폭행을 가는 CCTV까지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다 보니까 엄벌 탄원이 확산이 됐고 최초 신고자가 법정 증언에 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맞아요. 수사 단계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언론에 기사로 나왔고 공론화가 됐고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항소심에서 이게 쟁점이 되잖아요. 네. 쟁점이 되고 나서 이제 한 기자가 얘기하신. 네.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수사로 밝힌 게 아니고 나중에 살인 미수가 간간히 붙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2심에서.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심이 시작이 됐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 당사자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본인의 주장을 했었고 예.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건 언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 저도 이제 그 당시 기사를 이제 꼼꼼히 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쨌든 언론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걸 세상에 좀 알렸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재판부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언론이 움직이니까 탄원서도 한번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네. 걸로 기억이 돼요. 재판부도 당연히 언론 네.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속옷만 그 DNA 조사를 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 겉옷에 대한 그 DNA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 가해자의 이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사실은 저는 몰랐다? 아니 모르지 않아요. 대한민국 기자들 상당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를 검찰과 검찰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굉장히 곳곳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아니, 아예 기사를 조작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이런 문제는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진 게 아니라 예. 재판부의 결단과 언론의 노력과 피해자 본인의 호소가 사실은 세상을 움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SNS 이런 곳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처음에 짰던 프레임 그냥 검찰의 보안 수사의 좋은 사례로 지금도 포장이 되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슨 우리 사회에 무슨 역병이 도는 것 같은 느낌마저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야 경찰이 또 부실 수사한 거를 검사가 밝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부가 판사가 재판장이 DNA 추가 감정을 하라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허가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 김세희 검사란 분은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니고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검찰 측 공판 검사로 들어간 분이고 네. 수사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호소를 했고 언론이 기사를 써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부가 결정을 해줬고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증거 조사가 다시 됐다. 네. 처음에는 속옷,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속옷만 그렇죠. DNA, 네, 그러니까 네. 그 가해자의 DNA가 있는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하니까. 속옷에서는 DNA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입고 있던 바지에서 네, 2심 항소심 재판소에서는 바지를 한번 DNA 감정을 해보자 했는데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게 나온 거라서 재판 단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살인 미수를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받기였는데 이거는 보안 수사가 아니고, 보안 수사가 아니고 재판부에 DNA가 이제 나오니까 판사가 허락을 해서 나오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을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의 변경 허가가 있었고 강간 살인 미수가 유죄가 돼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8년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건의 진실인데 한동훈이 이걸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가 없고 사실은 이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에 좋은 사례 이렇게 쓸 사례가 아니고요. 네. 이 사례는 지금 어디에다 갖다 붙이면 가장 어울리는 사례냐면 이 사건은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한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공판 중심주의인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가져온 좋은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예. 쉽게 해주시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 가가지고 다 증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법정에 가서 이게 그러니까 법정의 증언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럼요. 이게. 예.
검찰에서는 이- 협박당할 수 있고 맞습니다. 막 조작 수사를 하고 예. 이러니까 지금은 법정 증언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예. 법정에서 그럼요.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그 지금 봉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는 경찰의 경찰이 받은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없었고요. 검찰이 만든 진술 조서는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만들어 놓은 증거만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다가 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기억할 때는 한 10여 년 전인가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라고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예. 그래서 검찰의 진술 조서도 이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보통의 재판에 들어가면 이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피의자 쪽에 물어봐요. 이 증거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채택을 할 수가 없고 그 증언을 한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증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좀 겁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 이게 문재인 정권 때 2022년에 아마 시행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됐는데 네, 10년이 네. 안 됐던 것 같아요. 2022년에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에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 조서 우리가 네. 검찰 가서 검사 앞에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검찰 조서를 나중에 재판에서 예전에는 검찰 조서가 그냥 바로 증거가 됐는데 그냥 증거였어요. 이거는 예. 증거- 뭐 피의자가 동의를 증거가 하던 안 됐는데, 하던 예. 예. 지금은 동의해야만 동의해야만 증거가 돼요. 동의해야만 예. 동의해야만 증거가 된다. 예. 동의를 안 하면 증거가 안 되고 안 되고 증인 거기에 이제 참고인이나 피의자 진술 조서나 증인 진술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뭐 고문치사 사건이나 지금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네. 뭐 유우성 씨 사건이나 많은 네. 사건들이 강압, 회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그렇죠. 바뀐 겁니다.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한상진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공판 중심주의 판사가 증언대에 선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검찰 수사 내용과 좀 다른데? 그렇죠. 라고 하면 네. 야 검찰 수사 지금 당신이 검찰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판사가 직권으로 이렇게 신문을 막 하거든요.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판사가 유죄의 심증 아니면 무죄의 심증을 굳혀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은 공판 중심주의로 바꾼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가져온 좋은 결과다. 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검찰의 보안 수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이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론들이 이걸 딱딱딱 그러니까요. 짚어주면서 한동훈이 지금 피해자까지 데려다가 네. 무슨 증언 대회 하듯이 했는데 저건 거짓말이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고맙잖아요. 그렇죠. 수사 검사는 네, 아니지만 그럼요. 공판에서 법정에서 나온 그 검사 김세희 검사가 고맙잖아요. 적극적으로 네, 해주니까. 근데 지금 배경을 보면 보안 수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100%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돌려차기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판에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는 검사기 때문에 네. 어쨌든 2심에서 이 성폭행 혐의가 추가가 된 공판이 진행됐을 때 아마 검사의 이 적극적인 공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막 굉장히 많은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문제에 본인이 참여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분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 이용을 좋아요. 당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모를 하지 수는 않고. 없다고 봐요. 이 과정을 겪으신 분이 모를 수는 없다고 보고 어찌됐든 검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무슨 이게 꼭 재판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검사들이 수사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언론이 이거 팩트 체크 안 하면서 보도하면 상관이 없고 지금 보안 수사 없어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그냥 검사가 열심히 하면 그럼요.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공판 중심주의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은 나라여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봉주 기자하고 저하고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전에 말로만 듣던 제도 하나를 저희가 몸소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명제도예요. 성명.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검사로부터 공소장을 받아본 다음에 이 공소장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재판부가 볼 때 이 공소장 내용이 좀 어설퍼 보인다거나 의문이 좀 든다거나 뭔가가 좀 범죄 혐의가 불명확할 때 재판부가 성명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뭐냐면 나는 너희가 지금 이 법정에 내놓은 공소장 내용 중에 이러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리고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실관계에 맞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내놔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성명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재판 받아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네. 요즘은 판사들이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검사가 공소장 네. 이런 죄 지었어요 라고 이렇게 올리면 그냥 다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게 예. 이제 과거에도 성명제도라는 게 있긴 했었지만 공판 중심주의가 되면서 예. 성명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판사들이 검찰이 보내는 공소장과 검찰이 보내는 증거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본인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는 주체자로서 법률가인 판사가 진행을 해요, 재판을. 네. 그러다 보니까 성명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비해서 사건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늘어지고 있어요. 자, 오래 그러면 걸려요, 재판이. 네, 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고 재판이 좀 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식의 사법 체계를 세운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이번 굉장히 큰 변화, 이 변화도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었던 피해가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이 논의를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연불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경찰도 검찰도 항상 부조리하거나 부당했었던 게 예. 아니고 어떨 때는 정의롭고 어떨 때는 정의롭지 못했고 어떨 때는 어떤 검사는 정의로웠고 또 어떤 검사는 정의롭지 못했고 심지어는 같은 검사도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의로웠고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의롭지 못했고 이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람 한 명 한 명, 경찰관 한 명 한 명, 검사 한 명 한 명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왔었던 과거 히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법 체계를 바꾸자, 법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조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사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주되 경찰이 집행하고 수행하는 수사를 민주적으로 그렇게 인권 친화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인 건데 이거를 지금 부산 돌려차기 이런 사건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서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서 이런 걸 하나의 사료를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논쟁이고 우리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식의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이게 말이 좀 예. 어렵나요, 제가? 아니요. 듣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 왜냐면 제 방송이 원래 어렵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연예인 허지웅 씨 얘기를 나오는데 각자의 사실은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경험한 사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저희도 그 경험을 안 했으면 사실은 탁상공론하면서 약간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윤석열 소위 말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서 강백신 수사팀장이 이끄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경험을 해보면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면.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뭐 직접 수사 개시도 할 수 있었을 때 어찌됐든 검사가 수사를 지금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곧 이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이미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도 많은데
이렇게 바뀌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계속 했던 얘기 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들이 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당수 검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진실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네. 제가 그리고 봉지욱 기자가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역시 지금도 대한민국 상당수 검사들이 굉장히 정의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장유인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걸 딱 보면서 사람들이 아우 경찰이 진짜 수사에 문제가 많네. 경찰 수사를 견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범죄 공화국이 되겠네. 안 되겠네.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다시 계속 이제 도들표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면 예.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사회는 가장 바람직하냐면요. 2022년에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검찰의 수사권을 두 개 범죄,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로 줄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여 년 전, 20년 전에 검찰이 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아예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실은 그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과거의 원님 재판 같은 걸로 돌아가면 되고요. 이 검찰 제도가 있기 전에 그냥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그냥 피해자를 위해서 그 가해자를 불러다가 이제 두드러 패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시절로 그러니까 과거 진짜 권위주의 독재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이 보안 수사권 검사의 수사권 문제로 혼란스러워진 거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라져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도 큰일 났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의결이 됐는데 지금도 큰일 났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 후속 작업을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심지어는 정성호 장관이 이제 판사가 수사해야 될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걱정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감정이 좀 격해져서 말이 좀 막 세게 나오는데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